안녕하십니까. 이슈 인사이드 현상욱입니다. 정부가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다. 한의사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조치다.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에서 대표로 두 분씩을 모셔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개혁의 하나로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현행법상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쓸 수 있으며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오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엑스레이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기의 사용은요, 그걸 어떤 원리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허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과연 어느 쪽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일까?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을 대표해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나오셨고요.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의사들을 대표해서는 서영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또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 뒤에 축구 중계를 합니다. 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경기인데 아시안컵 8강이거든요. 이 생방송 중계 때문에 이 이슈 인사이드 프로그램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하실 시간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현대 의료기기 쓰겠다고 요구하신 쪽이 한의사 아닙니까? 네. 먼저 제 질문을 드리면 이 한의학에서 이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가 꼭 필요합니까?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진단 외에 네. 추가적으로 네. 필요한 정량적이고 보여주는 그런 네. 의료 정보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네. 국민적인 편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이 연 1억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로 보면 1억 건요? 예. 네. 40만 명, 50만 명의 환자분들이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더 추가로 주겠다는데 그 네. 편익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기기, 한의사의 의료기기는 네. 한의사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실제 가정용에서 요즘 IT, 정보통신기술 같은 게 굉장히 발전하면서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고 그게 의료인한테 전달이 되고 거기에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가정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혈당 측정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이 된 의료기기마저 한방병원에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다, 불법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의료인한테 네. 할 수 있는 의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고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서 국민적인 편익과 안전성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예. 실제 진단과 투약과 치료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의사 쪽에서 네, 이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원론적인 말씀을 보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 쪽에서도 두 분 나오셨고 저희 의사협회에서 제가 대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이라는 것이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차원에서 단도대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진행이 네. 됐지만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원격 의료,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원격 의료 부분의 강화. 또 한 가지는 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 영리화 부분의 강조.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이런 면허 간의 규제를 철폐해서 면허 간의 혼란을 조장할 예, 수 예, 있는 예. 잘못된 정부 정책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 현재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 투쟁 중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기기의 사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대응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료기기는 의사만 쓸 수 있게끔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왔고 네. 그 이유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의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한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료에 따른 보건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 의료와 의료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의료란 부분이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네. 이미 우리 국내에 정착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의사들이 당연한 의료 행위의 도구로 썼던 의료기기를 네. 찌끄마서 한방이 어떤 명분으로라도 같이 쓰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양심이 없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예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한의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의료법에 보면 면허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의료법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뭐 의사는 어떤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 너무나 없다. 당연하기 때문에 한의사는 규정을 안 어떤 넣은 의료기기를 쓸 것입니다. 수 있다 없다. 이런 제가 규정이 바꿔서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제가 때문에 부회장님 의료법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 잠깐만 좀 네. 이따. 의료법에서 한의사들은 특정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료법 규정도 규정이 있다라는 없습니다. 거는 잘못된 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현재 예.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 그러면 규정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의사들이 사용했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그 않습니다. 의료법의 규정에는 지금 없는 건 확실한 사실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명문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규정이 없으면 뭐 만약에 뭐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때까지 대법원 판례와 예. 헌법재판소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료법 자체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해서 네.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을 해왔고 진단에 썼고 치료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방이 한의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려면 당신들이 써왔던 객관적 데이터를 우리가 차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를 위한 게 과연 편의성이 중요한가? 환자의 안전성이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뒤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 기기를 잘못 썼을 경우에 네.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의료법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첨언을 하면 우리나라 의료법이 195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의료 면허 범위에 대한 것은 네. 1961년도에 처음으로 삽입이 네. 돼서 25조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행 의료법 27조에 한의사의 의료 면허 범위와 의사의 의료 면허 범위가 돼 있는데 네. 무려 55년 동안에 네. 아무 이 61년대 보면 55년 전입니다. 55년 전에 규정도 없는 한방의료부 행위와 의료행위라는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이 55년의 과학 문명이 진보되고 발전하고 새로운 기기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그걸 한의사가 사용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유해 또는 불편함,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초래를 하고 있죠. 그건 정부나 국가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규제 기요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가장 대표적인 대못 규제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대목 규제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럼 한의사들이 네. 필요로 하는 장비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네. 진단의 과정에서는 네. 이제 우리 신체적인 검사를 먼저 하죠. 네. 보고 듣고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복제라든가 만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기계화 공학도라든가 과학도가 개발한 것이 청진기라든가 혈압계라든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가 심전도계나 엑스레이라든가 CT, MRI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들이 61년대에 있었던 건 아니 그 전에부터 막 발전된 현대께 있었던 건 네.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나왔을 때 네. 철저하게 한의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접근성이 차단됐거든요. 한의계는 환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국민들을 위해서 시각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당연한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이 이루어져야만이 의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인으로서 환자한테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각화와 정량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전부 포함이 돼야 네. 된다고 엑스레이 같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과학으로 발명한 기계인데 왜 의사만 써야 되느냐라는 게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좀 약간 좀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마치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우리 한방에 쓰는 걸 저희가 막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방에서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 사용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거는 엑스레이 진단기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게 한방에서 엑스레이 진단기하고 초음파 진단기라는 건 그 어떤 기계 그러니까 그 분류를 진단을 하기 위한 그 네. 기계를 말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를 가지고 한방에서 주장하는 음양오행이라든가 기혈이라든가 그 운기 등을 측정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어떤 검증을 받고 한방에 사용하는 제가 막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미 한방 기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방 기구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대로 발전하고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자신들의 그거는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를 자꾸 논한다는 거는 이건 저희가 보기엔 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분들의 50% 이상이 한방 의료기기를 믿지 않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의아한 거는 그러니까 한의사들 믿지 않는 한방 의료기기를 정부에서 또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러니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논할 그게 아니고 한방 의료기기나 좀 제대로 쓸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하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히 불필요한 그런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계 같은 것은 사실은 한방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에서 개발해온 기계를 더 발전시켜서 써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취지도 보십니까? 있지만 또 부원에서 제가 예, 설명을 예. 드리면 이 진단과 치료에서 어떤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원리가 다르고 교육 과정이 틀리고 수련 과정이 틀린데 그 부분에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한방이라는 면은 한방적인 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원칙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진단 과정은 저희 의과적인 걸 차용을 하고 치료 과정만 한의학적인 걸 하시겠다 그러면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무면허 의료를 하겠다 그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그 서양의학, 현대의학을 사용한다면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자가당착적인 해석을 하신 한의학연구원의 데이터는요. 네. 실제 의료기기가 개발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가 한국에서 개발한 건 없죠. 서양에서 그렇죠. 이제 네, 수십 년, 그렇겠죠. 수십 년 전부터 네. 해서 계속 타당성 연구라든가 신뢰성 연구라든가 진단의 정밀성을 보고 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연구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쓸 수 있고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 말한 건 지금 개발 중인 의료기기들인데 그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연구가 더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그건 연구 알겠습니다. 결과이고요. 지금 현재 쓰는 한방 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잠깐 제 거죠.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첨부를 하면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한의과 대학은 6년제, 의과대학과 똑같은 6년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부학,